네, 오늘의 화제 종목이죠. 신풍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차트는 뭐 차트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로 주가를 올려놓고 물량을 계속적으로 넘기면서 던지면서 빠져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은 이제 거래가 많이 죽은 상태에서 네, 급등의 조짐이 잠깐은 있었지만 이게 연속적인 급등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좀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이 보이죠? 네, 보시면 300일선 이격도도 크게 벌리면서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좀 급하게 막 개파락시키면서 하한가 만들면서 나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상한 점은 늘 이런 자리에서 악재가 터진다는 거죠. 꼭 다 해먹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물린 개미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예, 두 번 죽이는 악재가 나온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악재가 사실 나왔었죠. 그래서 큰 폭으로 개파락을 했었습니다. 악재를 터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악재를 숨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악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물량을 빠른 속도로 거래시켜서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치 이제 임상이 시작돼서 다시 큰 랠리가 갈 것 같은 기대감을 줬다가 네, 주가를 다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상 실패, 이상 그 조건이 불충족됐다라는 악재로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와버린 거죠. 이럴 때 특이점은 뭐냐면 거래가 많이 붙어요. 이때도 1조, 여기도 1조 4천 거래대금 엄청나죠. 시장에서 1조 4천 터지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터지면 물량을 넘기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넘긴 세력 자체가 악질이에요. 보면은 악질입니다. 떨어뜨리는 속도나 이전부터 만들어낸 여기도 골 때렸죠. 하락하다가 이때도 뭐 악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다음날 회복하고 또 여기까지 올리고 또 조롱하듯이 사람들 또 사게 만드는 거죠. 예, 여기 있으면 이제 손절한 사람들은 좀 억울해서 다시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또 오게끔 한 다음에 눌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추세나 흐름으로는 이미 고점까지 너무 멀어져 버렸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중요 라인들을 이제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 라인도 꽤 중요했는데 여기도 이제 이미 이탈을 좀 큰 폭으로 해버렸고 예, 그래서 점점점 저점을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주식 바닥 무섭다입니다. 야, 주식 진짜 무섭다. 네, 세력들이 이런 악질 세력들을 만나면 특히나 그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좀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 막 정말 강하게 오르다가 하한가로 내려박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의 그 생각이 어떨까요? 심리나 굉장히 절망적이고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봉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르면 어떤 심리가 듭니까? 투자자로서 조급한 심리가 들어요. 보상받고 싶어하고 조급하고 열받고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유도하는 겁니다. 그걸 유도한 다음에 기대감을 또 줬다가 뺄 때 어떻게 빼죠? 손절 못하게 빼죠. 이렇게 빠지는 거는 손절을 못합니다. 솔직히 너무 빠르게 빼고 너무 빠르게 변동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심리나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한번 이런 악연이 꽂히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종목에 대한 정상적인 분석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세력들이 노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과 분석이 안 되게끔 만들어서 투자자 멘탈을 흔들어서 뇌동매매를 시켜서 돈들을 투입시키는 거. 아마도 이 종목을 매수한 분들은 제 말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예, 이런 차트 모양은 그렇게 사람 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누가 봐도 이게 어이없게 장난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조치가 있는 건 아니죠. 냉정한 주식시장이니까요. 이런 거 다 알고 감수하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인데 오늘도 특이점 말씀드릴게요. 자, 악재가 터졌습니다. 악재 터지기 전에 모양 어떻죠? 네, 모양이 마치 뭔가 어디 가줄 것처럼 만들고 8% 띄운 다음에 VI 근방으로 이제 좀 도달했겠죠. 8%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시켜요. 그럼 제가 이 모양을 왜 만든다고 했죠? 세력들이 거래량 발생시키려고. 거래량은 왜 발생시키죠? 이때부터 단타 세력이 들어오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락을 큰 폭으로 내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 올랐습니다. 2분 만에. 단타가 들어올만 하죠. 들어올만 합니다. 이럴 때 그 이제 낙폭 과대주 잡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20이에요. 17%. 그리고 반등 얼마 나왔죠? 플러스 13% 나왔습니다. 10분 만에. 단타하고 싶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그쵸? 야, 기회다 하면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이때 물량을 싹 던지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급락시키기 때문에 약간 손해가 있지만 이것만큼 물량을 빠르게 던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들어오죠. 네, 이게 여기서 많이 던진 겁니다. 이미 많이 던진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 하면서 이 투자자들을 많이 농락을 시킨다.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 전혀 고려치 않긴 하죠. 고려치 않고 이런 식으로 밀어서 거래 유도시켜서 악성 물량이 남게 만들고, 아마 오늘 물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물려갖고 손실이 하루 만에 뭐 10% 여기서 손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건 있을까? 좀 놓고 보면 일단 지금 압수수색 나왔죠.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이제 10년 동안의 어떤 장부 위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위조를 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타이밍에 주가 오를 땐 냅두고 지금 이런 거를 또 한다. 이것도 타이밍도 저는 웃기다고 봅니다. 항상 크게 올랐던 주식, 네이처셀, 신라젠, 얘네 항상 주가 다 버리고 나갈 때 이런 악재 터트려요. 뭐 대주주가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뭐 저기 네이처셀도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터트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판 들어가죠. 결과는 바로 안 나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항상 악재 터트려서 하한가 유도하고 하다한테 물량 넘기고 그다음 본인들은 나가는 전략을 항상 사용합니다. 항상. 이전에도 얼마 전에 썼었고 지금 또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나갈 만큼 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한가 정도까지 나올 물량이 안 나온 것뿐이죠. 자, 어쨌든 얘네는 이런 패턴을 준 다음에 또 살짝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악질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손절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얘네가 페이크성 반등을 좀 주거든요. 이럴 때 좀 정리해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은 하죠. 왜냐하면 상승했을 때 위에서 이게 헤드 앤 숄더가 될 수도 있죠. 이제 세 개의 산을 만들고 내려오는 게 가장 끝물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적적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낮에 낮 방송 때 코로나만큼의 재료가 붙어야 됩니다. 코로나만큼의 재료. 그러나 약간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 회사 자체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어떤 재료가 붙어도 좀 상승하기는 어려운 회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재들을 막 터뜨렸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신뢰를.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교훈 삼을 부분은 그거죠. 반드시 큰 시세가 나온 상황에서 매수를 하지 말자. 정말 큰 시세가 나왔고 그런 위치에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매수 자체를 하지 말자. 보십시오. 이 장면을. 계속 갈 것 같죠? 네, 이거 이렇게 만들어요. 상투에서 상한가를 치게 만드는 거죠. 상한가. 2조. 거래대금 2조. 이걸 치게 만들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뭐 30만 원, 40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을 심어줍니다. 토론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세력들이 유인하는 거죠. 상한가 찍었으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 크게 시켜서 매도 못하게 만들고, 예, 내동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또 약 올린 다음에 주가를 밀어버리는 이런 전략을 계속 반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의 주식에 앞으로 사람들이 또 호재가 있다고 해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가능한 대응은 이제 좀 올라왔을 때 그나마 처분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이 종목은 좀 그나마 좋은 판단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점에서 세력주를 고점에서 산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다, 굉장히 큰 위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주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2의 뭐 신풍제약, 뭐 제2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상투에서 던지고 버리는 그런 차트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 마냥 상승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죠. 네, 계속 상승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고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격도를 좀 보시는 게 기본적이고요. 300일선과 얼만큼의 거리가 떨어졌냐, 이걸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작정을 한 거거든요. 혐의가 있다라는 전제로 가는 겁니다. 아무나 압수수색 안 하죠.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이제 뭐 전과가 있다거나 미리 이전에도 이런 짓을 했다거나 그래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또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돈의 규모가 크거나 그럴 때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요.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혐의를 전제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는 가기가 좀 어려워 보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차트 좀 다음부터 이런 종목은 이제 우리가 피하는 걸로 좀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이거 들고 계신 주주님들은 좀 잘 대응하셔서 나오시고 또 다음에 좋은 종목으로 또 복구했으면 좋겠네요. 실패를 또 교훈 삼아서 성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과정을 좀 기억했다가 이 아픔이죠. 이 아픔을 기억했다가 다음에 좋은 종목을 만나서 내년에 2022년도에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지금까지는 저는 보고 있는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2차 파동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좀 복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